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주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박미희 해설위원, 김세진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2월 9일 금요일에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위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연패를 끊어내고 중위권과의 간극을 좁혀야 하는 KGC 인삼공사의 맞대결입니다.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언더로 올라갑니다. 박정아 역판. 정대영. 다시 퀵업은 블로킹 득점. 들어갑니다. 너무 잘 때린 서브예요. 길어요. 아하. 지금 점수를 네. 너무 많이 내주는데요. 다음 세트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 제가 어제 경기에서 10연속 득점을 했던 경기를 또 중계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24대 19가 됐습니다. 엘리자벳! 자, 수비가 됐네요. 박정아 스파이크! 다시 박정아! 그러나 공격 범실로 25대 19 KGC 인삼공사가 2세트를 가져갑니다. 자세를 낮춰 올립니다. 박혜민, 카타리나 디그, 정대영, 엘리자베스 준비, 오픈, 바운드를 잘 시켰죠. 밀어넣기, 일어나서 이소영이 들어 올렸습니다. 박혜민, 막힙니다. 안성희 선수가 공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지금 이윤정 선수 블로킹 잡고도 혼났어요. 네. 네. 이 잡았다는 생각에 파이팅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세레머니를 넘어왔으면 네. 지금 거의 월드컵 세레머니였거든요. 네. 네. 이소영 바운드가 됩니다. 이윤정 어디로 카타리나 연타 성공이에요. 네. 24대 21. 오버핸드로 받고 카타리나 쪽으로 갑니다. 스파이크 수비가 됩니다. 올라가요 이소영 강타. 자 임명은 어디로 카타리나 쪽입니다. 스파이크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소영 하이볼 투수로 갑니다. 24대 24. 밀어넣기 이소영 성공이에요. 역전 성공 KGC. 정대영 리시브가 흔들려 다시 역전. 어렵게 맞았어요. 가운데 배유나 건져 올리는 고민지 백토스 엘리자벳 수비가 됩니다. 다시 배유나 가로막힙니다. 가로막힙니다. 다시 역전 성공 KGC 인삼공사. 이소영 살려놓고 중앙 밀어넣기. 네, 다시 역전이죠. 양 팀의 어떤 분위기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2세트가 중요하다는 걸 선수들도 다 알고 있고요. 이소영 네트를 타고 가로막힙니다. 결국 듀스 접전 끝에 한국도로공사가 3세트를 가져갑니다. 어렵게 리시브 달려드는 엘리자벳 블로킹 역전 블로킹 띄워놓고 오른쪽 강타 들어왔죠. 24대 23 매치포인트의 한국도로공사. 염혜선 오른쪽 호이 블로커 듀스로 갑니다. 그러나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25대 24 밀어넣기 아하, 수비 좋아요. 이 공 살렸습니다.
카타리나 몸을 던져 수비가 됐고요. 그대로 밀었습니다. 자, 임명업 스파이크. 자, 수비돼요. 백어택 안쪽에 떨어집니다. 도로공사가 다시 한 점을 앞서갑니다. 백어택 45득점째. 오늘 후웨이 공격만 19득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정아의 리시브. 전세현. 언더로 엘리자벳. 백어택. 블로커. 네. 다시 앞서갑니다. 8대7. 고민지가 받고 엘리자벳 블로킹 득점. 네. 도로공사의 블로커들은 지금 엘리자벳만 보고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리 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김세인이 서브를 넣었습니다. 오른쪽 호이 나갑니다. 나가죠. 11대8. 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살려놓고 백어택. 터치아웃 득점이 나옵니다. 엘리자벳도 굉장합니다. 47득점째. 네. 스파이크 걸리죠. 막힙니다. 자, 이윤정 선수 오늘 블로킹 4개예요. 자,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엘리자벳 막힙니다. 블로킹 득점으로 세트 스코어 3대2. 한국도로공사가 KGC 인삼공사를 4연패로 밀어넣으면서 2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풀세트 접전 끝에 한국도로공사가 승리합니다. 카타리나 선수와 박정아 선수가 나란히 20득점 이상씩 해내며 활약했고요. 배유나 선수는 중앙에서 블로킹 5개를 앞세워 19득점을 올렸습니다. 반면 KGC 인삼공사는 엘리자벳 선수가 47득점으로 분전했지만 연패를 끊어내지는 못했네요.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한 팀은 한국도로공사였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이 운영, 배분에서 희비가 엇갈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윤정 선수가 그동안에 센 언니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본인이 세트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끌려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은 경기 운영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일단 컨디션 좋은 선수들을 찾아서 볼 배분을 잘해줬고 또 3세트 듀스에서는 브로킹까지 신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브로킹을 막아내면서 사실 이윤정 선수가 오늘 인상 깊은 거는 세레모니예요. 세레모니를 아주 멋있게 해줬고 특히 그 키 작은 선수들이 브로킹 잡았을 때 가장 그런 걸 하고 싶거든요. 뭐 이런 역할까지 해줬고 이 스피드가 항상 나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은 힘있게 충분히 볼을 쏴주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이 매치 플레이에서도 또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분위기를 내주지 않고 또 결국에 승리까지 이끌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KGC 인삼공사는 연패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승부를 풀세트까지 끌고 온 건 좋았는데 이 정작 중요했던 5세트 후반부에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엘리자벳 선수가 지난번에도 56점 했는데도 경기는 패했잖아요. 네. 오늘 또 47득점은 굉장한 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볼 운영에서 사실 엘리자벳 선수가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운 상황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중요할 때마다 범실이 나온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경기는 뭐 아주 나쁘지는 않았지만 팀 플레이가 조금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멋진 디그가 나왔을 때는 공격수가 책임을 져주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연결해주고 하는 이렇게 딱 보면 팀 플레이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 플레이를 하나? 혼자 하나?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경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선수들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네트 위에서 플레이 상황이 워낙 뭐 도로공사 선수들이 노련하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네트 위에서 얼마만큼 여유 있게 조금 조급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분의 2를 치렀습니다. 이어지는 또 남은 경기에서 이 남은 숙제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도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여자부 2라운드 마지막 맞대결은 풀세트 접전 끝에 한국도로공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V 확인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임명옥 선수입니다. KGC 인삼공사 이소영 선수입니다.
여자부 현재 순입니다. 3위 한국도로공사가 승점 2점 올리며 중위권 경쟁에서 더 치고 나갑니다. 승점 21점이고요. 6위 KG신성공사는 4연패로 1라운드를 마감합니다. 다음은 남자부 경기입니다. 긴 연패에 빠진 KB손해보험이 상승 분위기를 만든 우리카드를 상대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니콜라 선수가 오늘 5득점 62%의 공격 성공률. 오른쪽으로 합니다. 아카메즈 막힙니다. 스톱블락 김홍정 선수가 벌써 2개째 브로킹.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야가미 선수 들어가는 타이밍이 조금 빨랐고요. 황경민의 서브입니다. 길어요. 큐합니다. 타치아웃. 승점차로 벌립니다. 지금 분명히 이 KB손해보험 가장 좋은 연패 기간에서 맞이하는 이 스타트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해줬죠. 그렇습니다. 자, 황경민의 리시브 됐어요. 황경민! 자, 어떻습니까? 김연 해설위원도 미들블록으로 변신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황국민의 서브입니다. 네트마크 들어옵니다. 지석공으로 반격. 자, 또 하나의 디그. 자, 먼 거리에서 니콜라가 때립니다. 수비됐어요. 나경복 쪽 오른쪽 3회 브로커. 나경복 브로커. 나경복이 한 점을 만들면서 다시 2점 차. 자, 우리 카드에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나경복의 서브는 서비스! 이야, 기가 막힌 코스네요. 네, 맞습니다. 야. 직선 코스를 굉장히 잘 보여줬고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갑니다. 나경복의 서브는 나왔어요. 나갔어요. 이러면 KB손해보험이 셋 포인트를 만듭니다. 자, 김한중의 서브는 중요합니다. 김한중의 서브. 자, 황경민이 정확히 받아냈어요. 그리고 황경민 뚫어냈습니다. KB손해보험이 7연패 기간 동안 1세트를 단 한 차례도 잡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경기를 우리카드 상대로 1세트를 가져옵니다. 살아나 줘야 되겠죠. 황승민의 서브. 니콜라의 스파이크 떨어집니다. 뚫어냈어요. 자, 아가메즈가 쓰러지는데 네. 지금 안쪽 사타구리 쪽 근육경련이 온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아가메즈가 빠지네요. 계속해서 지금 안쪽을 만지고 있는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자, 리시브는 됐습니다. 누구한테? 중앙배가 들어갑니다. 브로카웃. 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외국인 선수가 없을 때 이 나그보 선수의 점유율과 성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두 경기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카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앙배가 으로 반격. 일단 수비됐고요. 자, 바운드 됐습니다. 이번에는 김재리 점프를 했어요. 자, 일단 수비를 했어요. 띄워놓고 한성재이 쏩니다. 나경복의 디그. 나경복이 점프. 나경복의 마침표. 네. 13대 10을 만듭니다. 점수는 21대 19입니다. 김한중 선수의 서브. 자, 리시브 됐어요. 누구한테? 니콜라이 스파이크! 부팅! 김지한! 자, 원브로커를 만들어놨습니다만 니콜라가 막히고 맙니다. 야, 이 브로킹 크네요. 자, 아가메즈가 바로 그런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전에 연습을 했고 지금 빠져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다시 한번 니콜라가 부팅! 3회 브로커가 또 니콜라를 차단. 자, 20점 이후에 해결사가 돼야 되는 니콜라가 연속에서 2차례 걸립니다. 셋 포인트입니다. 득점 차 니콜라의 서브. 니콜라의 서브는 나가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2세트가 정리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한성적입니다. 오재성이 받고 에큐를 합니다. 다치아웃. 이상현 미들브로커의 성공이 되면서 16대 15. 전성규 선수가요, 한 경기 서브 득점이 무려 6득점이나 있는 선수예요. 자, 황경민의 리시브는 좋았습니다. 갑니다. 황경민의 시석공. 범실인가요? 맞고 나갔나요? 맞고 나갔군요. 일단은 자, 맞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황승민 선수가 비료 판독 요청을 했거든요.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자, 정성규의 서브. 정민수 받아냅니다. 니콜라의 공격. 길었어요. 범실. 나갔는데요, 이것도. 자, 네. 또 범실이 화근이 되네요. KB손해보험. 범실 나눈 타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같이 가는 상황에서 범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황경민의 스파이크. 그랬고요. 자, 멋진 디그 됐습니다. 정성기의 디그. 너무 멀어요. 때리기가 어렵네요. 자, 황경민이 받고 황태기는 니콜라 선택. 원브로커. 나경복. 나경복! 자, 오늘 야. 11번째 우리 카드 브로킹.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서브가 됐기 때문에 예. 자리까지. 자, 갑니다. 자, 그랬고요. 공격이
통하지 않았어요. 띄워넣기요. 때리나요? 나경복. 나경복! 나경복이가 때립니다. 나경복이에요. 야, 오늘 23대 나경복. 18. 이 점수는 커요. 네, 분명히 23득점째. 본인이 수비를 했고 2단 연결이 안 좋았거든요. 좋진 않았습니다. 야, 그런데 빈자리를 보내요. 김홍중의 서브입니다. 레시브는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합니다. 김지한의 스파이크! 마지막 포인트는 김지한. 아가메즈가 없어도 우리 카드는 3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너무 많고요. 예. 지금 이 한국 선수가 아무래도 이 블로킹에서 계속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떨어지네요. 그렇네요. 자, 역전 기회입니다. 나경복으로 왼쪽에서 나경복. 정민수의 디그. 다시 한번 전지게 백아태. 숨겼고요. 자, 김동민 오늘 수비 좋아요. 그리고 김지한입니다. 김지한! 역전 김지한. 나경복이 안 되면 김지한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 충분히 뭐 그 전 세트에서도 이 득점 지원을 굉장히 잘해줬었고 공격적인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이 치고 수비 굉장히 안정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아태 돌아갑니다. 지금 하지만 됐고요. 또 하나의 디그예요. 나경복의 스파이크. 유업으로 진행됩니다. 자, 황택이 패스 페이팅. 다시 넘어옵니다. 오재성. 황경민이 맞고 이번에도 패스 페이팅 또 오재성. 막아내요. 나경복 통합니다. 자, 황택의 오재성. 두 번의 패스 페이팅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2점 차까지 벌어지네요. 자, 김동민의 서브입니다. 한성정이 맞고 한성이 뜹니다. 진도 오재성. 오재성의 디그입니다. 번번이 디그. 그리고 김재리 뜹니다. 김지한. 김재리 맞춤표. 디그가 되면 여김없이 김재한 아니면 나경복의 맞춤표. 이러면서 역전을 시킨 이후에 16대 13. 자, 김동민의 서브는 이어졌고요. 한성이 끊어졌을까요? 범실인가요? 범실이에요. 강승민 세터 순간적으로 손을 뺐어요. 처음부터 판단을 하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리시브는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합니다. 막혔어! 부팅! 막혔습니다. 한국민 선수가 오른쪽에서 공격을 해봤었던 상황인데 나경복 선수에게 정확하게 잡힙니다. 자, 서브 하나만 더 하면 트리플 크라운 달성. 나경복의 서브. 자, 서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나경복. 여기서 일단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고요. 매치 포인트입니다. 내일부터는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갑니다. 이석공을 합니다. 경기 네. 끝. 우리 카드가 아가메즈의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카드가 3연승으로 2라운드를 마무리합니다. 나경복 선수가 트리플 크라운 달성과 함께 31득점, 62%의 성공률을 자랑했고요. 김지한 선수는 함께 18득점 활약했습니다. 반면 KB손해보험의 연패는 더 길어집니다. 우리카드가 연승을 더 이어나갑니다. 경기 중에 갑작스럽게 아가메즈 선수가 교체로 나가게 됐는데요. 이기호 캐스터의 표현대로 디그가 되면 어김없이 김지한과 나경복이 해결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아가메즈 선수가 2세트에 이제 허벅지 근육 파열로 느껴지는데 뭐 큰 부상이 아니길 좀 바라면서 네. 김지한 선수가 눈에 띄기 시작했죠. 특히 2세트에서 니콜라 선수 브로킹 1대1 가로막기로 잡아내면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니콜라 선수의 브로킹을 하나 더 잡고 공격적인 부분까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 공격 비중도가 좀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격 후위 득점이 9점이에요. 18점 득점 중에. 그러니까 이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후위 공격 득점을 많이 했다는 건 그 역할을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나경복 선수가 뭐 원맨쇼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한 활약을 해줬고 거기에 31득점에 62%가 넘는 공격 성공률이에요. 거기 네. 트리플 크라운까지. 이 정도면은 뭐 아가메즈 선수가 빠져있다 하더라도 경기를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있다가 없는 거하고 아예 없는 거하고 선수들이 반응하는 게 좀 다릅니다. 경기를 하다가 빠지면 이제 의존도라든지 세트 플레이에 대한 포지션별 어떤 그런 이 느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다가 없는 거에 흔들릴 법도 한데 확실히 오늘은 김지한 선수하고 나경복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줬죠. 네,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끌고 갈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KB손해보험은 연패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경기 들여다보면 1세트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니콜라 선수가 이제 공격적인 부분이 좀 살아나면서 네. 오늘은 점수는 뭐 19점 올려줬지만 후반부엔 좀 빠졌단 말이죠. 전반부에 올린 득점 양으로 따져보면은 제 역할을 좀 해줬다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김홍정 선수가 브로킹을 잡으면서 첫 번째 세트 기선을 잡았죠. 이 부분이 좀 고무적이다 할 수 있는데 역시나 범실이 좀 많아지면서 서브에 대한 공략이
뭐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상대 김지현 선수한테 걸리고 니콜라 선수까지 빠졌단 말이죠. 네. 거기에 또 공교롭게도 이 미들브로커 박진우 선수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경기에 나오지 못했어요. 잘 풀릴 때는 뭐 안에 있는 선수들이 자기 기량 이상을 보여주고 흥을만 올릴 수 있겠지만 네. 경기가 안 풀릴 때 보면 이 선수 교체로 인한 어수선함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연패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연패와 연승 속에 만난 두 팀이었는데요.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2라운드를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 순입니다. 우리카드가 3연승과 함께 3, 4위와 같은 승점 18점이 됩니다. 세트 득실에서 밀린 3위로 올라서게 됐고요. 2라운드 종료 시점 승률 5할 이상의 팀이 5팀이 됐습니다. 6위 KB손해보험은 8연패에 빠집니다. 오늘 경기를 끝으로 모든 팀이 2라운드를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2라운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한 번에 모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름하여 바로 전지적 V시죠. 네, 김세준 해설위원, 박민희 해설위원과 함께 2라운드를 남녀부 모두 정리를 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 2라운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씩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먼저 박민희 위원님. 저는 그 2라운드에는 차세대 미들 브로커들의 활약 네. 이 부분을 꼽았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2라운드 이슈 아무래도 트레이드 아니겠어요?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트레이드 상황을 통한 이 경기 내용 그리고 남자부 주인공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 2라운드를 통한 3라운드를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자부부터 차세대 미들블로커의 활약을 2라운드 정리 키포인트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는데요. 뭐 아무래도 정말 걸출한 뭐 양효진, 김수지 그 뒤를 이을 정말 든든한 미들블로커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이다현, 이주아, 정우영 선수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모두 2000년대생이고 그런 만큼 여자 배구의 미래가 조금 더 밝다고 볼 수 있겠는데 좀 한 선수씩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일단은 뭐 배구 경기를 하다 보면 미들브로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미들브로커고 또 그래서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있기도 한데 우선은 이다현 선수는요. 사실 올해 가장 반짝반짝한 선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신장은 185인데 워낙 그 점프력이 있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들 수 있고요. 또 진짜 전통 미들브로커로서 속공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미들브로커에서 가장 타이밍이 좋은 선수 하면 이다현 선수가 아닌가 싶고 또 거기다가 이동 공격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뭐 현대건설이 요즘에 연승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효진 선수가 전위에서 하고 뒤로 빠졌을 때 이다현 선수가 좀 약해야 되는데 이다현 선수까지 미들브로커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어떤 균형이 깨지지 않죠. 네. 그래서 상대에서는 경기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의 뭐 독주 비결 중에 뭐 한 포인트 단연 이다현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 뭐 또 주아주아 이주아 선수도 있고 또 이딴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모은 뭐 정우영 선수도 있죠. 자, 이주아 선수는 어느새 이제 정말 이주아 선수는 제가 오랫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모든 훈련 다 소화해요. 그리고 몸이 사실 굉장히 유연한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으로부터 조금 더 다행이고 처음에 사실 고등학교 때 봤을 때는 순간적인 동작이 굉장히 좋은 선수여서 높이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다현 선수하고 같이 이동 공격에 뭐 이동주와 뭐 좋아 뭐 이야기 많이 하고 요즘에 뭐 팬들도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브로킹 부분인데 리딩 능력이 좋아졌다고나 할까요? 뭐 계속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아무래도 리딩 능력이 눈에 보이는 리딩 능력이 생기면서 브로킹에서 자신감을 가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이주아 선수가 처음 경기를 할 때 첫 공격이 안 된다든지 실수가 나면 빨리 회복이 안 되는데 올해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내공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젊은 선수임에도 내공이 생긴 선수, 또 성장이 또 들여다 보여지는 선수가 또 정우영 선수잖아요. 정우영 선수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 지난해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네. 있어요. 근데 올해는 박은희 선수보다 지금 정우영 선수가 더 많이 뛰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일단 높이, 뭐 키도 크지만은 일단 점프력에서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저 키의 미들브로커의 점프력에서는 제일 네. 많이 뛰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높이 부분에서 양효진 선수 그 공격을 잡아낼 수 있는 높이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그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잘해야지 네. 여자 배구 미래가 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발목 부상에서 많이 회복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대신 정호영 선수에게 이제 조언을 한 가지 하자면 꾸준한 연습, 꾸준한 그 본인의 그 발전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가능성만 있는 것이고 네네. 아주 잘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기대할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과의 싸움에서 꾸준한 연습이라는 게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경험을 쌓은 이후에 또 얼마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설지도 계속해서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차세대 미들블로커 탑 3를 저희가 꼽아봤는데 뭐 탑 4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역량이 있는 선수, 박은진 선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은진 선수가 뭐 국가대표 가서도 많은 경험이 쌓고 했는데 네. 역시 가장 그 선수들에게 가장 무서운 거는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네. 박은진 선수가 부상으로는 연습이 충분하지 못했고 하지만 이 3인방이 아니라 사실 4인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박은진 선수가 미들브로커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시즌 후반 정도 되면 경기에 조금 더 많이 투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박은진 선수가 배구를 조금 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기에서 본인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뭐 본인의 강단 또 그 담대함, 대담력 이런 것들은 또 강점으로 들기 때문에 박은진 선수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선수의 활약과 함께 뭐 V리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여자 배구의 미래까지 함께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라운드를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남자분은 트레이드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시즌 중에 단행한 뭐 조금은 이례적인 대형 트레이드였는데 좀 가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트레이드하면 어느 팀이 더 뭐 득을 받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재 순위표로 봤을 때 두 팀 네. 다 득을 봤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기 내용적인 이 디테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이 KB손해보험은 황경민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뭐 다른 걸 해보겠다 했지만 삼성화재는 가장 필요한 부분,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할 수 있을까요? 김정호 선수가 이 서브라든지 이 브로킹에 뭐 약하다? 아니요. 그렇게도 안 보일 정도로 네. 삼성화재 가서 확실하게 지금 빨리 적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거기에 양희준 선수가 중앙에 가세하면서 도움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승수는 뭐 1라운드하고 같은 상황이라지만 풀세트 접전을 3번이나 치르면서 네. 승점을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게 아직 초반이지 않습니까? 네. 선수들 적응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삼성화재가 좀 낫다라는 이 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승점을 쌓아가는 페이스를 보면서 그래도 분위기를 조금씩 삼성화재는 바꿔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는데 KB손해보험은 좀 뭐 계속해서 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황경민 선수가 들어가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선수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네. 니콜라 선수와 황경민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1라운드는 이 니콜라 선수가 MVP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좀 들켰다고 할까요? 다른 팀들한테 들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격 성공률도 떨어지고 서브에서도 어떤 이 효과를 좀 못 보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뭐 의존도를 높이자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덩달아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황경민 선수 서브 좋아요. 거기에 황태기 선수가 서브가 가장 좋은 세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서브에서도 자신감을 잃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브로킹과 서브에서 좀 이겨내줘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팀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아직은 조금 바꿔내기는 어려워 보이는 KB 손해보험인데요. 이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자면 사실 그 이면을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 사실 이번 시즌 끝나고 황경민 선수가 FA 자격을 또 생애 처음으로 취득을 하게 된단 말이죠. 또 이런 선수들을 또 시즌 중에 트레이드를 한다는 거는 또 뭔가 양 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양 팀이 윈윈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황경민 선수가 뭐 삼성화재에 계속 이제 FA가 돼갖고 고정으로 있다 그러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 혹시나 다른 팀으로 옮기겠다는 의사가 나와요. 영입할 때 뭐 KB손해보험이든 어디든 돈을 내고 선수를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도 그렇고 선수를 하나 내줘야 됩니다. 보상 선수. 그런 상황, 보상 선수까지 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할 수밖에 없고 네.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만약에 황경민 선수가 나가요, FA 못 잡고 그러면은 그 포지션에 맞는 마음에 드는 선수를 뽑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상 선수가 그 포지션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돈이냐 어떠냐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양 팀 다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도움되는 네. 트레이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트레이드의 뭐 이득에 대한 거는 뭐 아직은 좀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계속해서 또 윈윈이 되는 방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뭐 끝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또 이 중위권 경쟁이 흥미롭죠. 그렇죠. 아가메즈 선수가 오늘 부상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네. 아가메즈 선수가 들어오면서 세 팀이 이 승점이 18점이에요. 맞아요. 뭐 승수는 3, 4, 5위로 이렇게 나눠져 네. 있지만 이 18점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초반에 좀 처지지 않고 올라가는 중위권 싸움을 하다가 같이 가줄 수 있는 한국전력, 우리카드, OK금융그룹 여기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네. 특히나 저는 뭐 우리카드는 아가메즈 선수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지만 OK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송명근, 이민규 선수가 복귀를 하거든요. 네. 뭐 4라운드, 5라운드 지나면 이제 오게 될 텐데 그때 레오 선수가 어느 정도 이 체력을 안배를 하면서 조금 더 순위 상승을 올린다? 그러면 중위권, 상위권 싸움 굉장히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라운드 종료 시점에 승률 5할 이상 팀이 5위까지 총 5팀입니다. 정말 팽팽한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남자부 경기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이 라운드 정리 전지적 V 시점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 열리는 경기 미리 좀 들여다보는데요. 3라운드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자부는 3일 만에 광주에서 인천으로 자리를 옮겨서 페퍼저축은행과 흥국생명이 리턴 매치를 갖게 돼요. 그렇습니다. 흥국생명 페퍼는 꼭 이겨야 될 이유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흥국생명 선두 추격, 또 그 페퍼는 지금 안타깝게도 연패를 하고 있어서 긴 연패를 끊어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경기는 사실 그 흥국생명이 3점을 획득하긴 했지만 세 번째 세트까지 집중력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내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페퍼는 사실 지금 어떤 뭐 12연패, 13연패 이런 것보다는 승패와 뭐 순위보다는 이제 경기력에 대한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이들에게는 사실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상대도 두려울 거 없고 본인들의 분위기, 본인들의 그 리듬을 충분히 살려나가면서 이제 그 세트나 한 세트를 타고 두 세트를 타면 1승 곧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흥국생명으로서는 뭐 승리뿐만 아니라 승점 석점이 필요한 경기고요. 또 페퍼저축은행은 또 시즌 첫 승이 필요한 경기인데요. 이 경기 김세진 해설위원이 현장에서 생중계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김세진 해설위원은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공부 많이 하고 내일 가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강 각오 위원님 한마디? 지금 그 프리뷰한 그 대본 좀 저 주세요. 네, 그거 가져가서 참고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김세진 해설위원의 또 여자부 중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부는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이 또 3라운드 첫 경기를 치릅니다. 마찬가지로 리턴 매치예요. 그렇죠. 3라운드 시작과 함께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클래식 매치를 또 만나게 됩니다. 네. 먼저 삼성화재는 리시브 먼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 외국인 선수의 공격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트 플레이에서 만들어가는 부분을 좀 잘해야 버틸 수가 있고 특히 상대가 뭐 높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 높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세트 플레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브로킹, 또 미들 브로커 양희준 선수나 임준호 선수가 들어가서 지금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거기에 편승해서
약간 이 보이지 않는 범실들 연결 부분만 잘 하면은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캐피탈은 지금 문성민 선수가 보이지만 지난 경기부터 들어갔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잘 풀려가고 있어요.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초반부터 본인들이 해야 될 것들, 공에 대한 집중력 이런 부분만 잘 끌어올려 간다면 다른 거 이상한 거 하다가 본인들끼리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만 조심한다면 좋은 경기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팀의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인사드리기 전에 매일 방송 끝에 공지를 드렸던 시청자 참여 코너죠. 팔로우미 이번 주 선정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인 것 같죠? 너무 웃겨. 뭐야. 네, 이번 주 영상으로 선정된 또 팬들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이 광경 자체가 흔치 않을 텐데 어떻게 담으셨을까요? 그렇죠. 저걸 어떻게 찍었죠? 네. 그러니까 의자가 접히는 의자라 올라가서 그 인형 탈 쓰신 분이 스텝을 계속 밟다가 네. 헛디딘 건데 공교롭게도 글로 굴렀어요.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저희한테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도 또 새삼 느껴지고요. 또 이렇게 중계 화면에서는 잡히지 않은 모습들을 또 새롭게 알 수 있어서 참 신선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V리그를 즐기고 계신 다채로운 모습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서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12월 10일 토요일 경기가 끝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